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정 교수입니다. 조선시대 짝퉁 판매업자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시죠?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기꾼이고요. 쉽게 말하면 위조품, 모조품, 지금의 용어로 짝퉁에 해당하죠. 이게 짝퉁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인 안화상이라고 해요. 왕실의 임금님까지 속였고 고위급 관리들까지 속였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의 정치문화까지도 영향을 줘버렸던, 자,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 어떻게 속였을까요? 자, 그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모명자집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 고기를 꿩고기로,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찌개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요즘은 소금이 귀한데 간신히 사고 보면 메밀가루를 섞어 나왔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짝퉁들이 굉장히 횡행하였고, 그런 것들을 안화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루었어요. 짝퉁 판매업자 왜 생겼을까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난전이라고 하는 곳이 난립했던 서소문 일대의 시장이 쫙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기록엔 그래요. 사람들이 어깨를 닿을 정도로 많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짝퉁이 뭐가 많았을까요? 타치품들, 사치품 중에서도 장식품들. 조선에서 이 우아한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가 있어요. 그 원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닥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데, 이건 황대모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짝퉁으로 제작되고 거래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이 사람은 그 난전이 막 난립했던 서소문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있잖아, 그거 속지 않아. 야, 나는 시장에서 태어났잖아.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 시장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난 잘 알거든. 내가 왜 짝퉁 상인에게 속겠니?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짝퉁 판매업자들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막 비웃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뽀벅또벅 걸어가는데 꼬마하고 어른이 막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거 10전 정도 주세요, 아저씨.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뭐 10전이야, 임마. 깎아. 아니에요, 안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 상인한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막 도망쳐버려. 그런데 그 꼬마가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황대모였거든요. 이생이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황대모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꽤 되겠는데, 야, 너 10전 달라 그랬지? 나 12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비싸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염소뿔로 만든 가짜, 그러니까 짝퉁 황대모였던 거죠. 그거를 속았기 때문에 밝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와 그 거래하려고 했던 상인은 또 아버지 아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호언장담했잖아요. 야, 나 안 속아. 웃기지 마. 그러나 속아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짝퉁 제작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가 있어요. 인삼입니다. 인삼은 증본 문헌비고라고 하는 곳에 보면 전남의 동북, 그 다음에 경주 지방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생삼을 채집해서 이제 재배를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특히 본초 강목이 1552년에 이제 거의 완간되는데요. 이게 중국 문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선의 인삼이 재배가 되고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짜 인삼이 판을 쳤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요, 왕을 속이기까지, 왕을. 임금님이 직접 접하게 될 진상품까지도 가짜 인삼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가짜 인삼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제 조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삼은 뭐냐면 붙인 거예요. 도라지라든지 혹은 더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악유풀로 붙이는 거를 이제 부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삼은 만들 조자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삼 껍질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소개가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풀을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것들을 조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것을 법률로 제정까지 했습니다. 부삼, 조삼 등은 적발되는 대로 속공하고, 삼상은 이제 인삼을 다루는 상인이라 상인들은 모두 좋은 전율로 처벌한다. 좋은 전율은 뭐냐면 위조화폐를 만드는데 그 위조화폐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엄격하게 다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라든가 비변사 등록,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짜 인삼의 문제들이 이제 올라와 있죠. 이거 왜일까요? 인삼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요.
당초의 왕실이라든지 혹은 외국에 어떤 사절로 보낼 때 보냈던 것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병을 치료할 때도 돈이 생기니까 좋은 약재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인삼은 도저히 이거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전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산지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대동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미로 왕실의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했어요. 공인들이 그러니까 대동미로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공인들은 대동미를 통해서 왕실로 빨리 인삼을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이 가짜 인삼을 많이 제작하기 시작을 하지요. 특히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납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꿀에 재서 무게를 늘리기까지도 하죠. 왜냐하면 인삼은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낱개로 이제 판매한 게 아니라 무게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로. 이렇게 조선 왕실의 임금님까지 속였고 고위급 관리들까지 속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교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해사 일기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해사 일기는 일본을 외교 업무차 갔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 조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모를 해 놓은 건데요. 인삼은 이제 통신사 일행들이 한양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게 꿀에 이거 푹 재서 무게만 막 늘려놓은. 인삼은 단맛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약재로 썼기 때문에, 즉 병을 치료하고 생명에 관계된 거라 꿀에 잰다라는 것은 좀 이제 부정한 행위이죠. 그리고 이제 조태혁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에도 통신사 일행이 귀국하는 길에 대마도에 이제 들렀는데 대마도에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인삼을 캐는 이 채삼꾼도 중요하지만 이 장사치의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다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외교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정말 유명한 정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조선의 정치 문화까지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줘버렸던 짝퉁 사건에 해당해요. 조선시대 때 짝퉁 제작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와 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글씨, 그 다음에 매우 유명한 화가의 그림, 이런 것들은 모조품이 막 나돌았단 말이에요.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서 선물을 구입할 때 주로 활동했던 곳이 유리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인들이 책을 사고 비단을 사고 자기를 사고 그림을 사고 그 다음에 글씨를 사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요, 이 민정중이라고 하는 분은요, 1669년에 이제 그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요. 그때 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어필, 이 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임금어자예요. 특히 의종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거든요. 이 마지막 황제의 어필인 비례부동, 이 네 글자를 이제 구입을 한 거라고. 이 비례부동은 뭐냐면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즉 도리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마라고 하는 아주 명언에 해당해요. 이제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송시열,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양동 바위에 이거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동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았죠. 여기에 무엇을 기렸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 주잖아요. 이거를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두 황제를 기리는 만동묘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노론들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청나라를 우리가 배척하자, 또는 청나라를 우리가 정벌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면서 그 이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짝퉁이었던 것이 분명한 이 자료가 이념의 상징으로 굳어지기 시작하고 정치사회까지 영향을 미쳤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짝퉁 판매업자 안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화상을 둘러싼 조선시대 생활문화, 이런 현상들에 조금을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